두 번째 강력 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 상황판에 띄워보겠습니다. 자전거인데요. 자세히 보면 전기 자전거입니다. 자, 이 전기 자전거가 왜요? 중고거래 깡주의보, 렌탈 깡. A씨는 렌탈 깡 사기범입니다. B씨는 30대 피해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렌탈 업체에서 중고 전기 자전거를 구입했습니다. 1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판매했어요. 그런데 2주 뒤에 자전거 렌탈 업체에서 수거했다는 겁니다. 분실고 들어왔어요. 이거 제가 산 건데요? 알고 봤더니 A씨가 렌탈 업체에서 빌린 뒤 자기 거인 것인 척 100만 원 받고 팔아 넘긴 겁니다. 그래서 깡입니다. 이 신종 깡이 나왔어요. 네. 제가 뭐 각종 상품권 깡, 여러 깡들을 봤는데 네. 렌탈 깡은 처음 봤거든요. 이건 어떤 깡입니까, 변호사님? 뭐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신종깡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되게 예전부터 있던 예. 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많이 있었던 게 예. 대포차, 대포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리스를 하건 뭐 할부로 구입을 하건 구입한 다음에 차를 대포차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옛날에 되게 많았었어요. 특히 이런 게 어디에 많이 일어나냐면 도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의 뭐 신용불량 상태에 몰려가지고 이제 자기의 채무가 폭발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 신용을 이용해서 차 구입해서 이런 식으로 대포차로 팔고 예.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도 그런 거 물론 많습니다만 이제는 이렇게 렌탈 제품 가지고 하는 사기가 일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제일 억울한 사람은 어디일까? 아무래도 이 피해자일 것 같아요. 네. 렌탈 업체는 자전거 회수에 갔으니까 네. 손해본 건 없고 네. 사기꾼은 100만 원 챙겼고 네. 이분은 100만 원도 뺏기고 자전거도 뺏기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자전거라는 거는 부동산처럼 뭐 등기한다든가 이런 물건이 아니에요. 이런 물건은 이제 동산이라고 하는데 동산이다. 예, 이런 동산, 시계라든가 이렇게 움직이는 재산 같은 거, 뭐 휴대하기 용이한 거 이런 걸 우리가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거래에 따라서 구매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의 신뢰를 보호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아니 당신이 소유자라고 하고 당신이 나한테 팔았으면 내가 당신 물건인지 알고 내가 사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내 거 아니냐.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자전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맞습니다. 이게 되게 음. 법률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이때 원소유자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아무 잘못 없이 산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예. 될 거냐 이런 법률적인 이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건데요. 법은 기본적으로는 모르고 산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원래 소유자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소유자랑 구매자랑 사이에 선을 긋는데요. 원래 소유자가 도난당했다든가 잃어버렸다든가 이런 물건인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 걸로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산 구매자 걸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원소유자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한 가지 장치를 두는데 구매한 사람이 과실이 없이 샀다고 하면 당신께 맞지만 당신이 구매하는데 과실이 있었으면 원소유자한테 줘야 되고 당신이 과실이 없다는 건 당신이 입증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 겁니까, 자전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유실물이라는 게 돼가지고 원칙적으로 렌탈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게 왜 분실물이냐 이 사람이 나한테 팔았다 이러면서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동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산 사람이 소송하거나 이럴 수도 없고 근데 렌탈 회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소송도 불사합니다. 그럼 이제 산 사람만 좀 억울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분, 억울한 분, 그분 얘기 들어보시죠. 처음 살 때 그 설명서랑 충전기 기존에 구성품이 다 있어서 의심을 안 했죠. 결제 내역인데 그 이름은 지웠더라고요. 개인정보라고 좀 그렇다고 판매자 쪽에서도 보여주니까 이게 완납 제품이라고 하고 전혀 몰랐죠. 그러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요즘 중고거래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이게 진짜 자기 건지 아니면 빌려서 파는 건지 깡인지 아닌지
네.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일단 증거라는 거를 자기가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실 없이 산 거고 이 사람이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사실은 다 샀다. 내가 소유자가 맞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자기가 증거로 남겨야 되고 그리고 네. 렌탈 회사의 입장에서도 아 이건 렌탈하는 물건이다라는 거를 제품에다가 표시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렌탈한 물건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지를 구매한 사람은 확인해보고 우석 자전거 공이 뭐 이렇게 안 지워지게 그렇네요. 써놔야 된다. 네, 이름 너무 크게 쓰면 창피하니까 네,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그렇게 써놔야 된다. 네, 네, 아 억울할 수 있겠네요. 우리 사기 피해자 같은 분은. 네, 충분히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물건 판매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렌탈 회사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